커다란 냉장고를 측면에다 두고 그리고 냉장고를 피해 제작된 짧은 아일랜드가 있었어요. 측면 냉장고장 때문에 아일랜드는 점점 짧아지고 부족한 작업 공간을 모두 상하부장으로 몰리게 되는 구조였죠. 아무리 넓은 평형대의 집이라도 이렇게 주방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조리대는 좁아지고 요리하기에 불편한 주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일에 맞게 가전 배치와 작업 동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천 중동에 있는 리첸시아예요. 준공 당시 부천에서 최고급 타워형 아파트를 표방하며 지어진 곳인데 천연 대리석 상판에 빌트인 커피 머신까지 당시 기준으로는 최고급 자재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자재 하나하나 다 비싼데 서로 조합이 전혀 안 맞아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답답하게 보였어요. 비싼 자재를 쓴다고 고급스러운 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인테리어는 아무리 디자인이 아름다워도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삶의 질을 200% 끌어올릴 수 있는 인테리어 설계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이제 더 이상 아까운 돈 날리지 마세요. 고급 자재를 쓴다고 고급스러운 현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 현관은 들어오면서 신발장이 꺾여서 배치되어 있고 벽과 바닥은 천연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어요. 신발장의 가구재는 고급 수입 가구재였는데 전체 톤과 맞지 않고 어두운 데다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집의 첫 인상이 되는 현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복잡한 요소들을 단순화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먼저 사선으로 꺾여 있었던 신발장을 한쪽 벽면으로 단순화시켜서 배치하였고 현관의 히든 공간을 열어서 신발장 공간을 늘렸더니 기존과 수납량은 비슷하면서도 훨씬 단정한 현관이 만들어졌어요. 또 복도가 긴 게 이 아파트의 특징이라서 현관과 복도 공용부를 하나의 톤으로 묶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현관 신발장은 복도의 벽체와 톤을 맞추기 위해서 가구재 위에 벽체와 같은 필름을 한 번 더 시공했습니다. 천장을 보면 거실에서부터 현관까지 마그네틱 조명 하나로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실, 복도, 현관에 각각 전기 설비가 따로 되어 있어서 현관 조명은 동작 감지 센서로 작동하고 거실 조명과는 별개로 제어할 수 있어요. 어떤 타입의 도어를 쓰느냐에 따라 복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m가 넘는 긴 복도를 통해 각 방을 출입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복도 벽면의 마감 방식과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방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히든 도어는 전면으로 보여지는 공간에서는 도어가 깔끔하게 보여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복도가 길게 보여지는 집에서는 도어의 측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꼭 히든 도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히든 도어로 처리하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이 되고 복도가 더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고 방마다 손잡이만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집처럼 긴 복도에 방문이 반복해서 나오는 집이나 이 도면처럼 문과 문이 안쪽에서 마주보고 거실에서 방문이 보이지 않는 구조라면 스텝도어나 무문선 도어로 마감하는 걸 추천해요. 긴 복도가 단순한 통로로만 읽히지 않게끔 안방 드레스룸 쪽을 일부 열어서 유리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드레스룸 조명을 켜면 이 공간으로 빛이 은은하게 투과가 되고 반대로 좁은 드레스룸에서는 유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단에는 콘센트를 넣어서 플로우 라이트나 공기청정기를 둘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이쁘고 쓰기 편한 대면형 주방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기존 주방은 요즘 라이프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는 형태였어요. 커다란 냉장고를 측면에다 두고 그리고 냉장고를 피해 제작된 짧은 아일랜드가 있었어요. 측면 냉장고장 때문에 아일랜드는 점점 짧아지고 부족한 작업 공간을 모두 상하부장으로 몰리게 되는 구조였죠. 아무리 넓은 평형대의 집이라도 이렇게 주방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조리대는 좁아지고 요리하기에 불편한 주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일에 맞게 가전 배치와 작업 동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전면 상하부장을 냉장고장으로 변경하고 냉장고 라인에 맞춰서 키 큰 장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한 거죠. 측면 냉장고장이 없어진 만큼 실외기실 벽체에서부터 길이 4m의 대형 아일랜드를 제작했고 기존 세탁기장이 있던 주방 발코니를 확장해서 보이지 않는 뒤쪽으로 셀프바 겸 로봇 청소기 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셀프바까지 전체 키 큰 장처럼 보이도록 디자인을 의도했습니다. 아일랜드
싱크대는 앞뒷면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리모컨 같은 소도구가 많은 집이라서 아일랜드 전면에 얕은 서랍으로 계획했어요. 아일랜드가 워낙 넉넉하기 때문에 후드 일체형 인덕션과 사이즈가 넉넉한 싱크볼까지 하나의 아일랜드에 모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싱크볼도 가열대도 없이 단순한 작업대의 아일랜드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영양제나 지저분한 물건들만 올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는 최소한 가열대, 싱크볼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을 추가해서 단순한 작업대라기보다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일랜드를 지금처럼 벽에 붙여서 제작할 때 이쪽 벽체의 마감을 필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매지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디테일한 팁인데 이 매지 라인을 아일랜드 끝선에 딱 맞춰버리면 실리콘 마감이 갈 곳을 잃어버려요. 아일랜드와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 실리콘을 쌓아야 하는데 매지선이 바로 거기에 있으면 실리콘이 매지 위로 올라타거나 어정쩡하게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지 라인은 아일랜드 끝선보다는 살짝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바깥쪽으로 빠지게 잡아줘야 마감이 훨씬 더 정돈되어 보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완성되었을 때 디테일이 살아있는 집과 뭔가 어설퍼 보이는 집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집의 단점인 내력 기둥도 잘만 활용하면 멋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 아파트의 모든 벽은 다 철거할 수 있는데 안방과 주방의 기둥 그리고 거실 끝에 있는 원형 기둥 하나는 철거가 안 돼요. 다른 기둥은 가구처럼 보이게 연출할 수 있지만 거실에 떡하니 보이는 저 원기둥은 이 집을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집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고자 공용부 벽에 사용된 필름과 같은 필름으로 기둥을 마감하되 기둥에 몰딩과 걸레바지가 돌출되어 보이지 않도록 오징어 합판으로 총 4번을 감싸서 만든 기둥입니다. 아트월에는 80인치 TV를 반매립으로 시공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일반적인 반매립 TV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구조에는 집주인의 TV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한 설계가 숨어 있어요. 요즘 집에서 콘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같은 게임기의 본체를 어디에 둘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게임기의 본체를 안방 하부장 안에 숨기고 굵은 난연관을 통해 필요한 선들만 TV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히든 게임기 아트월을 계획했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한 반매립 TV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사용성까지 챙긴 거죠. 그리고 이 아트월에서 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인터폰입니다. 이 아파트는 인터폰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할 수도 없는 구조인데 디자인도 오래됐고 꽃무늬까지 있어서 공간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폰을 원래 있던 아트월이 아닌 안방 쪽으로 들어가는 간살도어 뒤쪽의 벽면으로 옮겼습니다. 못생긴 인터폰이 고민이라면 이렇게 위치를 옮기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고민해보세요. 또 이 집은 IoT가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IoT 그냥 무작정 많이 달면 산만하고 잘 사용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기능을 넣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거실이 커튼홀로 구성되어 있어서 IoT 전동 커튼이 없다면 커튼을 치려고 거실을 뛰어다녀야 해요. 벽에 있는 스위치로 커튼을 열고 닫는 건 기본이고 시간과 실내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게 합니다. 각 실의 조명도 내부 조도에 따라 밝기가 바뀌게 되고 식사, 미디어 관람, 게임, 취침 등의 상황에 따라 조명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안방은 완전히 레이아웃을 재구성했어요. 기존 안방은 10평이 넘고 긴 건식 세면대와 화장대가 있었지만 탑볼 세면대와 투박한 수납으로 사용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존 건식 세면대 위치까지 안방 화장실의 볼륨을 키웠고 화장실 옆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쓰이던 자투리 공간은 과감하게 잘라서 안방의 범위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새롭게 구성한 침실은 온전히 잠을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 호텔식 침대 헤드보드를 제작했고 안방 벽체는 침대 헤드보드와 같은 디테일의 마감을 적용했습니다. 침대 헤드보드에서 연결되는 벽면과 안방 전체 필름이 만나는 부분에 브론즈 거울로 포인트를 줬어요. 브론즈 거울은 마감재가 만나는 면을 이어주고 침실과 같은 톤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포인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침대 좌우에 콘센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휴대폰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 제작된 사이드 테이블 안쪽에 콘센트를 넣고 충전선만 테이블 위로 빼꼼 나오도록 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침대 옆에 있는 콘센트를 떠올려 보면 휴대폰 충전기가 1년 내내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 안에 콘센트가 있으면 멀티탭 없이 충전기를 여러 개 꽂을 수도 있고 테이블 내부에서도 충전이 가능해서 그 사용성이 좋아집니다. 이제 안방문을 열고 나오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과 거실로 나가는 간살도어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세탁실 겸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안방 화장실과 한쪽면 드레스룸이 마주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조금 줄이면서 양쪽으로 세탁기와 붙박이장을 배치했어요. 세탁기는 밀레 제품으로 병렬 배치했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세탁기가 주방 발코니에 있어요.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다가 바닥에 한번 떨어뜨리면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세탁기로 들어가야 하는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의 불편한 세탁 동선이었죠. 그래서 세탁기 위치를 안방 드레스룸 공간으로 옮겨서 세탁, 건조, 옷 정리까지 하나의 동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세탁과 정리 동선을 하나의 공간 안에 합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욕실이 고급스러워지면 집의 퀄리티가 확 달라 보입니다. 기존 유리붓으로 제작된 안방 화장실은 준공 당시부터 심미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청소도 힘들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 유리벽 자체가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벽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고 새롭게 벽을 구성하면서 안방 화장실을 길게 늘리고 혹은 좁히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화장실 전면에는 긴 건식 세면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부에 수납이 가능한 건식 세면대를 계획한다면 굳이 상부장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거울로만 계획하고 하단에만 간접 조명을 넣어서 필요에 따라 켜고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변기의 위치는 과감하게 옮겨서 호텔 화장실처럼 따로 실을 구성했고요. 욕실을 확장하면서 2사람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다인 욕조를 구성했습니다. 다인 욕조는 1200, 1300, 1400 이렇게 10cm 단위의 정사각형 사이즈로 나오게 되는데 일반 욕조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필요로 하지만 욕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계단을 통해 들어가는 자쿠지 형태의 다인 욕조를 고려해보세요. 아이를 씻길 때 의자처럼 앉아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여름에는 수영장처럼 쓸 수 있어서 목욕 시간이 물놀이 시간이 됩니다. 다인 욕조를 계획할 때는 매립 샤워기의 토수구의 위치를 한쪽으로 좀 몰아서 시공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욕조에서 놀다가 수전에 머리를 다치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시공하고 저쪽에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면 아이들은 한두 번이면 몸으로 기억해서 근처에 가지 않게 됩니다. 공용 욕실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평수 대비 크기가 작은 편이었는데 제한된 공간에 무리하게 그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마감재 방식을 바꿔서 사용성을 높이고 타일과 가구재의 색상까지 톤을 맞춰서 완성도를 끌어올렸어요. 탑볼 세면대는 쓰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쓰면 쓸수록 지저분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관리가 편한 언더볼 세면대로 교체했고 전면에 큰 거울을 배치해서 좁은 공간이지만 시각적으로 더 넓고 답답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의도했습니다. 원래 변기가 가운데 있어서 휴지거리를 둘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언더볼 세면대를 만들면서 세면대 측면에 2개짜리 매립형 휴지거리를 넣었어요. 이렇게 매립 휴지거리를 선택하실 때 2개짜리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마음에 안정이 찾아옵니다. 안쪽 샤워 공간에는 분위기에 맞춰 브론즈 유리문을 달았는데 이렇게 좁은 화장실일수록 파티션이 없다면 샤워 한 번에 화장실 전체가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유리문을 많이 적용하게 돼요. 이때 샤워기 토수구 방향에 따라 유리문에 물에 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존처럼 토수구 방향이 화장실 쪽을 향해 있다면 유리문이 있어도 건식 공간으로 물이 많이 튀고 목욕용품을 둘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 토수구의 방향을 측면으로 옮기면서 전면에 젠다이와 간접 조명을 적용했더니 화장실 관리는 더 편해지고 샴푸 수납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부천 리첸시 아파트만 4번을 공사하다 보니까 실제 입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공통적인 불편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어컨을 인버터용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전기세가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나오거나 바람이 심한 날에 화장실에 냄새가 역류한다든지 주방 누수 이슈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조차도 흔히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디자인만큼이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